우리가 달리기 할 때요, 계속 달리면 심장이 터져서 죽겠죠. 자기가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오면 어때요? 그때부터 심장을 잡으면서 조금 천천히 가죠. 그래야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뛸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오래 가려면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리듬을 타야 된다. CR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빅스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상장된 미국의 500대 기업이 있잖아요. 앞으로 30일간 어떻게 변할지 변동성 여부를 수치함수에서 공포지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공포지수가 40을 넘어가거나 역사상 80은 넘은 경우는 2번밖에 없다. 2008년도와 코로나. 그러나 나머지 위기는 보통 40에서 50 언저리에서 고점을 찍고 내려간다.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이제 떨어지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A 지점, 이때가 아마 빅스 공포가 80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못 견디고 어때요? 빅스가 95에서 100이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손절을 해버려요. 제일 안 좋은 게 이 중간입니다. 중간. 이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 여기서 하다가 어때요? 매도 타이밍도 놓쳐버리고. 그리고 잘 참다가 아니야, 회복할 거야. 근데 더 빠진 거야. 여기서 매도해버린 거예요. 전 세계 데이터가 6개월에서 1년만 여러분이 사놓은 주식이 쓰레기 주식만 아니다면 관심을 끄고, 이번에 코로나는 상당히 빨리 해보겠지만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올라가는 패턴이 이렇게 V자 반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융에 의한 폭락이 있고 이벤트에 의한 폭락이 있고요. 성격의 구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1번의 폭락일 때가 여파가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금융, 2008년도 보면 모기지론, 오랫동안 쌓아온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게 어떻게 보면 여기는 만성이야, 만성. 우리 병으로 말하면 만성. 얘는 급성이야. 여러분들 만성이 치료가 어려워요? 급성이 치료하기 힘들어요? 대응만 잘하면 급성이 훨씬 예후가 좋습니다. 물론 위험하긴 위험하지만. 근데 만성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고질적 문제에 의해서 폭락한 금융 시스템이 불안이라면 바닥은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동시에 되면서 지루한 흐름을 보일 거예요. 이걸 L자 반등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도 시원하게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중에도 또 조정이 꽤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의 참여자들을 지치게 만들죠. 그리고 모두가 안 좋아할 때 그때 선도 세력들은 그 물량까지 받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딱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현재 카카오는 어디에 있을까요? 카카오는 지금 현재 이 구간일 수 있어요. 이 구간. 그렇다면 네이버의 57%, 카카오의 30.5%가 이렇게 폭락할 걸 알면 그렇게 들고 있진 않겠죠.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어때요? 지금 너무 상승이 컸기 때문에 적당히 쉬어가는 타이밍이기도 해요. 이번에 그 사건 때문에 내려갔다 보기보다는 과도한 상승과 그런 이격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타이밍이었다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분은 그런 일로 해서 내려갔다고 이야기하니까 코에 걸면 코골이, 기어 걸면 귀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이 사이클에 의해서 종목들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가의 반응. 자, 정보 발생일이 있어요. 이게 효율적 시장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건이 터진 다음에 어떤 일이 계단식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면 사건이 터지고 나면 또 오르고, 또 사건이 터지면 오르고, 사건이 터지면 오르고, 이렇게 갔을 때 주가의 반응은 효율적 시장 반응이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반응은 오버슈팅이 일어나거나 언더슈팅을 보입니다. 카카오는 언더슈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효율적 시장 반응이라면 어때요? 단계 빠져야 되는데 그냥 훅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이 주식시장은 아닐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효율적이라면 정보를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반영한다면 주가 정보 발생 당일에 계단식으로 움직여야 된다. 계단식으로. 정보가 나오면 올라가고, 정보가 나오면 올라가고, 정보가 나오면 올라가고, 반대로 떨어져도 어때요? 정보가 나오면 떨어지고, 정보가 나오면 떨어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고 나선 주가가 올랐어요. 아니 사실로 말하면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 날 빠져야 되잖아. 근데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지금 카카오에게 온 게 뭐냐면 카카오는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불확실성. 빅스가 45든 80을 찍는다는 이야기는 이게 엄청나게 증폭됐고 전 세계 투자가 심리가 모두 불황이 엄습해서 이성적 판단이 멈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기업이죠. 코로나하고 그 회사의 그 어떤 A급 기업과 상관성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냥 묻지만 매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업 가치는 전혀 훼손된 게 없는데 소수의 사람들은 웬일이냐. 그래서 바겐헌터가 돼서 조금씩 그 기업을 산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보면서 뭐 영업이익률 됐던 ROE가 됐던 EV, EBITDA가 됐던 PBR, PSR 등등등 그 가치가 회복될 때까지 저렴할 때 바겐헌터를 해서 그 나중에 모두가 열광할 때 공포의 사고, 희망의 판단은 이 투자의 격언을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승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반응이 있습니다. 효율적 시장으로 가정을 했을 때 이 가격이 이 기업의 가치로 봤을 때 지금 좀 더 빨리 이게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업이 빨리 갔던 거 어때요? 우리가 달리기 할 때요. 계속 달리면 심장이 터져서 죽겠죠. 자기가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오면 어때요? 그때부터 심장을 잡으면서 조금 천천히 가죠. 그래야 다시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뛸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될 포커스는 뭐냐면 오래 가려면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리듬을 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없고요.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진짜 위험한 겁니다. 방금처럼 어떤 기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게 없이 이렇게 계속 가는 기업이 있어요. 이럴 때는 조심해야 돼요. 어느 순간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돼요. 1파, 2파, 3파 로켓이 있는데 여러분 종목이 어디 부분에서 이 앞에서 매집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우라카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산국면이라고 그래요. 누군가의 주머니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러분도 결국 증시에서는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진짜 바닥과 천정을 모른다고만 생각만 하면 주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닥을 맞추려고 하고 가장 싸게 잡으려고 하고 가장 고점에서 팔려고 하니까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 주가가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서 좀 해서 10만 원도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A의 길이 있고요. 아니면 지금 가격에서 지루하게 기간 조정을 가다가 조금씩 갔다가 내려가 조금씩 갔다 올라갔다가 정고점을 회복하는 B의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처럼 V자 반등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 한 35만 원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시나리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있겠죠.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A 아니면 B입니다. 근데 설사 A가 된다 한들 3년 여유자금, 5년 여유자금이면요. 손절할 게 아니라 더 수량을 조금 더 늘려서 결국 여러분들이 원래 생각했던 카카오 가치만큼 가져간다면 여러분이 정말 이 어려운 국면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아마 큰 선물이 돌아올 겁니다. 싸사비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두 번째,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 요게 성장주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장주 방식이고 얘는 그냥 일반 주식인 가치주 방식이에요. 카카오는 성장주거든요. 성장주는 비싸지만 누가 보니까 이래요. 네이버 이거 너무 재무제표 대비 너무 고평가된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때가 엄청 쌌던 거예요. 결국 2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10% 올라졌다가 또 몇 년이라서 15%가 오르고 몇 년이라서 25%가 오르면 이 기업은요. EPS가 급속도로 늘어가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고평가가 아니라 적정 가치를 유지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요. 이런 대표적인 기업이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분석하면 리노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리노공업을 초창기부터 한번 쭉 보시면서
영업이익도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성장주 투자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그러니까 성장주를 그럼 못 사는 거예요. 오렌 버핏도 2010년 이전에는 애플을 못 샀어요. 그러다가 이것도 가치 투자가 된다라고 인식하면서 버핏이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가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될 수 있었어요. 일본만 고수했다면 미국에 투자했던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힘들었습니다. 왜? 플랫폼과 클라우드 시스템은 사실 2번에 해당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투자할 종목도 1번만 찾으시면 안 되고 2번은 좀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번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카카오를 통해서 우리가 공사이파를 좀 이용하는, 공포는 나쁜 게 아니라 잘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자산을 저렴하게 박앤헌터가 돼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빅 찬스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수를 쓰거나 신용을 대출받아서 쓰거나 그리고 안 좋은 투자 방법으로 몸에 습관이 배어있을 때 그 변동성은, 이게 이번에 보니까 서핑을 타는 선수가 태풍이 올 때 나가서 탄 거예요. 너무 좋았죠, 초반에는. 근데 강풍이 와가지고 이 서핑 타는 사람을 저기 30m, 50m 벽에 있는 쪽은 이게 바람이 불어서 벽에 부딪혀서 그분이 안타깝게 삶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도 여러분들이 정도를 걸어야지 변동성과 리스크에 너무 빨리 돈을 벌려고 하면, 투자는요 빨리 벌려고 하면 빨리 망해요. 라면 끓을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배고파서 지켜보고 있으면 정말 안 끓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본다든가 내가 뭔가 하고 있으면 너무 빨리 끓어서 물이 봇아져 있습니다. 투자가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장기적으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지나서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상승을 경험하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봐요.